의사를 감옥에 보내겠다.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겠다. 당장 경찰서부터 가야겠다. 실제로 의료사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형사고소부터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료사고에서 감정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정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거나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 되면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대부분 의사가 일부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아닙니다.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과실을 인정받는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실수한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료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의료 전문가는 아니므로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기관에서는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문제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의료과실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벌을 기대했던 환자나 유족분들이 오히려 허탈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고소는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의사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병원은 그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로 활용합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기관도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사법원이 반드시 그 결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판결문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라면 민사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가 난 마음에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진행했다가 몇 달 뒤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에게 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님, 괜히 형사고소부터 했던 건 아닐까요? 민사소송만 했어야 했을까요?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서는 형사를 먼저 할 것인지, 민사를 먼저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처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라면 무턱대고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형사고소를 한다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다 가져오지 않나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므로 단순히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방향을 제시해야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영장 발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형사고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고소는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유족분들이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는 결국 억울함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억울함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과 법률적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비로소 병원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료사고를 겪고 계시거나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사건이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민사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실제 의료사고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17억 변호사TV의 김석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